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용산 국방부 집무실,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로 그쪽을 쓴다고 지금 결정이 된 거죠. 당선인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지금요. 월요일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만나서 이 얘기했어요. 윤석열 당선인은 꼭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뭔가 협조하겠다. 그러나 면밀히 검토해서라는 말 단서를 붙였어요. 근데 방점이 아마도 협조보다는 면밀히에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앞선 기사 다시 불러주세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국무회의, 어제 국무회의요. 집무실 이전비 상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인데 인수위에서 신청한 예비비인데 이거 상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처리를 안 한 거예요. 윤석열 취임 날 정상 입주 불투명해졌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5월 10일 새로운 집무실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지금 돈이 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사 비용이. 그래서 어려워졌다는 거죠. 좀 더 보죠. 이 집무실 이전 줄다리가 여전한데 청와대는 안보 공백 우려 해소부터 해야 된다. 좀 더 구체적인 거 뭐 갖고 오세요. 그리고 예비비 안도 다시 짜오세요. 이런 분위기랍니다. 정확한 계획, 면밀한 예산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당선인 측은 나름 안보 공백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해주세요. 뭐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전비 일부라도 먼저 배려해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이런 목소리 나옵니다. 용산으로 못 가도 당장 못 가더라도 청와대는 절대 안 간다. 이런 입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로라면요. 취임한 이후에도 지금 인수위원회 당선인 집무실을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요. 뭐 그거에 대한 대비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당선인 대변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뭐 질문을 받고 한 내용인데요. 들어보시죠. 그 용산과 관련해서는 앞서 드린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예단해서 혹은 먼저 앞서 나가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공감대를 이룬 사안에 대한 원칙을 확인한 만큼 이에 대한 실무 협의는 조속히 그리고 긴밀하게 추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조속히 긴밀히 추진된다고 하는데 뭐 똑 부러지는 옷과 무슨 설명 이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시죠.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집무실 이전 예산, 윤 당선인 취임 전 용산행은 사실상 난망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 예비비 신청 관련 절차 아직 그렇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통과 안 됐거든요. 그러면 다음 아니면 그 다음 국무회의? 그런데요. 통과되더라도 시기상으로 굉장히 늦어요. 지금요. 그럼. 지금 인수위 내부에서는 뭐 여기 뭐 장제원 비서실장 한 얘기가 적혀 있는데 뭐 예산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따져보면 5월 10일 날짜 맞추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요. 자, 김현주 대변인께요. 사실상 5월 10일 진짜 어렵게 된 겁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취임 이후에 어떻게 이 근무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뭐 최장기간 당선인과 대통령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일 만에 그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죠. 뭐 그런 이를테면 플랜 B를 상정해 분명히 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당일에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 발표에 의하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최장 시간 두 분이 만났다. 예. 이전 역대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면밀하게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라는 이제 워딩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같은 문구를 놓고도 사실 해석은 본인 측에 유리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 뭐 인지상정이죠. 그 다음 날 어제 언론도요. 협조에 방점을 두고 보도한 곳이 있고 면밀히에 방점을 두고 보도한 곳이 있어. 다 달랐어요. 어제도요. 그렇습니다. 인수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협조 쪽에 무게감을 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런데 이제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 어제 김부겸 총리가 이제 주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연관된 예비비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제 결론을 예측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5월 10일 취임 이후에 바로 용산행이 어려워졌다라는 이제 타임
스케줄이 나온 것이죠. 그 인수위도 이제 그거는 이제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너무 이제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차분히 준비해서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더 차분하게 좀 다지자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라도 이전에 필요한 비용들을 이제 협의해가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실장 간의 루트가 지금 열려 있는 만큼 예. 차분히 이것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집무실 말은 이게 어렵네요, 지금요. 자, 김종욱 교수님. 사실은 여론상으로는 좀 반대가 많아요. 이 집무실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예비비 관련 협조가 사실은 순탄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그리고 5월 12일 어떤 목적 이 시점으로 정했는데 그게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인수위가 데드라인으로 얘기했던 3월 25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이것은 인수위 차원에서도 5월 10일 이전에 어떤 이전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속도전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착실히 이전하는 게 더 중요한 거겠죠. 핵심적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가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약 실패인 거죠. 일단 그 당선된 다음에 3일 만에 광화문 시대와 관련해서 이전할 수 없다라고 국민에게 사과를 한 상황인 거고 그 3일 이후에 용산이라는 이전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이 얘기했던 공약사항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 없었다라는 거 하는 것들을 갖다가 스스로 인정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예. 말씀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여론도 녹록치가 않아요. 반대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뭐 그 이유 중에 하나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렇게 공약상을 얘기하면서 용산으로 가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또는 안보 공백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군 통수권자가 예를 들면 어떤 군용권을 발동을 해야 되는데 이사하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측면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 또 실무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정확한 이전 계획이 핵심이에요. 예비비 집행을 하려면 정확한 이전 계획이 나와서 인수위와 국방부 간에 협의가 돼서 액수가 나와야 돼요. 액수가 나와서 기재부에 올려야 되는 것이고 예. 기재부가 오케이가 되면 그때부터 국무회의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여기서 절차가 아무것도 안 된 상황인데 뭐 언론 같은 경우에서는 왜 예비비에 올리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건 그 과정을 다 알면서 예비비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을 분명히 알면서 제가 올리는 정치적 레토리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청와대에 조금 계시다가 착실히 준비해서 국민들이 그래 이렇게 착실히 준비했으니 용산 시대를 열어도 큰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를 듣고 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좋지 않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선 기사 동아일보 기사 다시 좀 불러올까요? 지금 김종욱 교수님께서는 일단 청와대 입주를 하고 그리고 뭘 하자 했는데 지금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용산에 바로 못 들어가도 청와대는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김현주 대변인께서 지금 바로 요청하시는데 한 1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자꾸 안보 공백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이 문정부에서 안보 공백 이야기를 지금에 와서 하시는 것에 대한 비판은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있어 왔고요. 그리고 사실 이 전시에 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사에 대비를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 합참은 이전하지 않고 이동식 지휘 차량 등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보 예. 공백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인수에 관한 법률이 있는 이유는 예. 누군가에게서 누군가에게로 인수가 될 때 누군가로부터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국정이 연속상상에서 제대로 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분명히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분명한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힘겨루기 양상 뭐 내지는 뭐 줄다리기 뭐 여러 표현이 나옵니다만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김종욱 교수님 그러면 저 조대진 변호사 좀 발언하기 전에 김종욱 교수님께 짧게 계속 드릴게요. 말씀하시는데요. 반론하실 게 있는 그러니까 것 다른 같은데. 게 아니에요. ICBM을 발사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침공이 벌어진 예. 상황에서 계속 안보 공백이 있다 없다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불안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두 번째는 계속 예를 들면 그 어떤 그 법률과 헌법을 지키겠다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는데 예. 예비비도 마찬가지예요. 법률을 지키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절차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에 대해서 그 내용들은 절대 얘기하지 않고 이 정부가 예비비만 예를 들면 올리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전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두 분 좀 민주당 그리고 인수위 뭐 청와대 지금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뭐 맞서는 상황이죠. 조금씩 다릅니다, 결이. 자, 조대진 변호사. 네. 법조이시니까요. 이걸로 좀 법적인 문제도 사실은 그동안 좀 있었어요. 당선인 신분으로
어떤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뭔가 권한을 행사할 그런 권한 자체를 갖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취임한 이후에만 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거에 대한 사실 지적도 그동안 있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당선인이니까 그 의견을 구체적으로 낼 수 있는 거는 뭐 사실이죠.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이제 반영을 해주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저는 뭐 이러한 논쟁을 보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물론 이제 새로운 당선인이 뭐 예. 본인의 직무 공간을 옮기겠다라고 뭐 결정하는 것은 뭐 나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제 제가 걱정스러운 국민의 한 사람으로 걱정스러운 거는 앞으로도 국정 운영을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할까봐 그게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본인이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제약이 있거나 뭐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처음에 약속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밀어붙인다거나 이렇게 융통성이 없이 이렇게 간다는 부분들이 나중에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있게 된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 집무실, 청와대 그 자리에 대해서는요 그동안 참 많이 지적이 있었죠. 그리고 역대 많은 대통령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했거든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 뭐 광화문시대 열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됐거든요. 자 그런 것도 국민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광화문 시대라는 걸 공약이었다가 용산 시대로 좀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 그리고 취임한 이후에 바꿔도 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나온 거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미 청와대를 한번 입주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못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들어가기 전부터 바꿔야 된다. 또 이런 의견까지 또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비비 처리가 아직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보도인 거죠.